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을 다른 사람과 합동 결혼식으로 치르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연은 시골 카페에서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던 한 예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반 예식장을 대여를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딱 질색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듯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결혼식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이었어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게 아니겠어요? 시간에 쫓기듯이 순번을 기다리며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결혼식은 절대로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낭만적인 영화 같은 결혼식을 꿈꿔왔습니다. 둘 다 자연을 좋아해서 예쁜 시골 카페를 통째로 한나절을 빌려서 야외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얀 천막, 나무 아래 놓인 하객 의자, 작은 꽃길, 그리고 카페 주인님이 직접 구워주신 빵과 커피를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하객들과 또는 가족들과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고 마음껏 사진도 찍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이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뜻과 희망은 그대로 결혼할 남친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함께 그런 결혼식을 꿈꿨던 거죠. 결혼 날짜도 3개월 후로 딱 잡혔고 드레스, 메이크업, 사회자, 포토그래퍼까지 다 계약했어요. 저는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체크리스트를 지우고 있었어요. 완벽한 우리의 결혼식은 행복한 설레임과 함께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야외 결혼식은 있는 사람들이나 꿈꿀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우리들 방식대로 다 바꾸었습니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소박하고 작은 카페는 주차장의 주변에 널널해서 주차 걱정도 없었고요. 주변 경치도 아름다워서 결혼식 날 웨딩 포토를 찍는데도 손색이 없었어요. 웨딩 포토는 비싼 돈을 들여가며 따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멋지게 사진 앨범을 만들어서 선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부 화장이요? 신부 화장 그딴 거 없습니다. 제가 제 얼굴이니까 가장 잘 알죠. 자연스럽고 평소와 다름이 없는 얼굴이 최고가 아니던가요. 대신에 드레스 잡아주는 친구들 몇 명이 신랑 화장과 신부 측과 신랑 측 부모님들의 화장을 도맡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데요. 요새 화장도구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데요. 화장하는데 제 친구들만한 기술자도 따로 없었어요. 다행히도 카페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카페와 별도로 직원 숙소로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주셔서 그 전날에 미리 와서 대기를 하다가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와 나를 케어를 해주는 친구들과는 그 전날에 와서 그 숙소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따로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드레스도 없는데 대여비는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상학과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드레스를 제작 의뢰를 했었죠. 화려함보다는 단아하고 우아함이 강조가 되는 심플한 드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한 드레스라서 뜻깊었어요. 그리고 찐친들은 그 의상학과 친구를 통해서 원피스를 색깔만 바꿔가며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데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보다 더 신이 나서 난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이 끝나서 신혼여행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을 작정이었고 양가 어머님들이 입으실 한복만 대여를 받았습니다. 신랑의 복은 기념으로 정장 한 벌을 맞춰 입었는데 거기에 넥타이 대신에 나비타이를 메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꽃값을 요구하는 카페는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루 결혼식을 위해서 터무니없는 비싼 꽃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제게는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화는
내가 드는 부케와 신랑과 양가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릴 기념꽃 이외에는 최소한으로 식장을 구매했습니다. 카페 대여비로는 그 카페 사장님이 제공하는 디저트로 대신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카페 공간을 식사 공간과 후식 타임 공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커피와 각종 디저트가 제공되면 하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는 꼭 먹을 만한 뷔페식으로 하객들에게는 수정 식단이 제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업체를 찾기 위해서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웨딩마치 음악과 결혼식 후 피로연 사회도 카페 사장님이 직접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에서 많이 아꼈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결혼식 준비가 잘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희야, 시간 좀 되니? 집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자.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묘했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이번에 너의 결혼식 말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왠지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결혼식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다. 내 말을 듣고 네가 기분이 나빠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요, 제가 들어봐야 알죠.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텁썩 잡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네가 싫더라도 양보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실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있잖아, 네 신우이 말이다. 네, 아가씨가 왜요? 벌써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애 낳고 키우느라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지 6년째야. 그게 어쨌다고 갑자기 신우 얘기를 꺼내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만 꿈뻑거리며 듣고만 있었어요.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잖니. 네 결혼식 때 우리 미자랑 함께 식을 올리면 안 되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을 함께 올리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그날은 하루를 다 빌렸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런데요? 어차피 너의 결혼식장을 하루 빌린 거면 네가 먼저 결혼식이 끝난 후에 미자가 결혼식 올리면 되지 않겠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올리자는 거야? 뭐야? 어머니, 그건 저희 결혼식 날에 아가씨 결혼식도 하자는 건가요? 그래, 네 신우이가 오빠는 결혼식 올리는데 자기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그날 같이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그날 네가 신경 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너는 네 결혼식에만 신경을 써라. 네 신우 결혼식은 나랑 춘식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내 완벽한 결혼식에 왜 갑자기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끼어드냐고요. 그래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가씨 결혼식은 아가씨가 별도로 따로 알아서 해야죠. 어머니가 나서 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 두 손을 더 꽉 쥐고 애걸복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네 신우이다. 걔네들은 6년 동안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고 있는데 네가 결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 순번으로 네 신우가 웨딩마치만 올리면 되는데 뭘 그러냐. 네 결혼식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니?
아니죠. 이미 하객들 수도 맞춰서 다 세팅을 해놨는데 다시 새로 예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제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가씨 결혼식은 저희가 거기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그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 결혼식 이후의 일이니까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오빠가 여동생 결혼식을 올려줬어야 맞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남도 아닌데 뭐 어쩌냐? 돈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자. 싫다는 말을 10번 했는지 수십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내 허락을 구하고 말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데 예비 시어머니라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느라 꾹 누르고 있었어요. 도대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세상에, 결혼식에 시누이와 함께 식을 올리라니. 그런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네요. 저의 완강한 거절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예비 시어머니는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내 입에서 꼭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듯 보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미자가 6년 전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못했어.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근데 이번에 너희가 야외 결혼식을 한다던 그 카페에 미자랑 미자 애들을 데리고 바람 쐴 겸해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고 난리더라. 미자가 그러더구나. 오빠랑 올케 언니가 참 부럽다고 말이다. 자기도 그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데 짠해서 죽는 줄 알았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가성비도 좋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만 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결혼식은 저와 남편만의 날이었으면 해요. 아가씨도 저의 결혼식에 꼽살이 끼는 것은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식 끝난 후에 따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세요. 아니, 뭐가 어때서 그래? 하객들 오면 양쪽 다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 예식 비용도 반씩 나누면 얼마나 좋아. 요즘 시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안 그러냐? 네가 그러자고 해야 충식이도 허락을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충식이한테 말하자. 응?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결혼은 제 인생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어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혼은 그냥 형식이야. 너도 알잖아. 요즘 누가 결혼식에 그렇게 돈을 쓰냐? 그냥 합치자. 그리고 충식이한테는 찰대로 내가 하자고 졸랐다고는 하지 마라. 그냥 네가 그렇게 하자고 말을 꺼내봐. 네가 너그럽게 마음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네 시누이가 결혼식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달려있다. 그렇게 그 카페가 결혼식 하기에는 딱이라며 부러워하던데 네가 마음을 통크게 써봐. 오늘 바로 결정하기 힘들면 며칠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자. 난 그럼 네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거라 믿고 가마. 커피값은 내가 내마. 나 먼저 간다. 라고 하며 얼른 나가시더라고요. 얼척이 없었습니다. 무대뽀식으로 밀고 나갈 작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결혼식은 제 평생 단 한 번뿐인 날인데 그날을 합동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니. 그리고 내가 반대해도 할 생각이라는 시어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예비 신랑인 충식 씨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얘기했었죠. 그도 처음엔 난처해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결혼식이야. 내가 엄마랑 얘기를 잘 해볼게. 걱정 마. 그 후 충식 씨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했어요. 엄마,
이번 결혼식은 우리 둘만 하겠습니다. 미자 결혼식은 따로 잡으세요. 다시는 우리 결혼식에 미자 결혼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도 하기 전인데 김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네 여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네 여동생이야.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네가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야지. 너는 혼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제가 미자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미자가 어린애예요. 자기가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제가 책임을 져야 해요? 엄마도 그래요. 왜 엄마가 나서서 그러세요? 냅두세요. 자기네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면 그때 하라고 하세요. 너도 알잖냐. 사돈집에서 우리 미자를 탐탁지 않아 해서 결혼식을 안 온다고 하잖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냐. 너희들 결혼식에 하객들도 많겠다. 네 사돈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덩달아서 어영부영 결혼식을 쉽게 올리겠구만. 네가 좀 신경 쓰면 안 되냐? 미자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사돈 쪽에서 결혼식에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넌 어째서 오빠가 되어가지고 너만 생각하니? 엄마, 저만 생각하기도 벅차요.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결혼한 여동생까지 챙겨야 해요?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저밖에 모르니까 그런 놈이라고 여기고 냅두세요. 아셨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러셨대요. 그럼 그날 웨딩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거라. 사진으로라도 웨딩드레스는 입혀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만 웨딩 포토 찍고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기가 죽겠냐. 난 그런 짠한 꼴을 못 보겠다. 너희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웨딩 포토를 전문으로 찍어주는 사람을 부를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주거라. 설마 그것까지 못한다고 하지 마라. 알았어요. 보기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윤희 씨랑 의논해본 뒤에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서운한 마음을 안고 무겁게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충식 씨도 상당히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바로 묻더라고요. 미자가 결혼식을 못한 이유가 그쪽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 그래도 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시는 거야. 그럼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촬영만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내가 남친에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 결혼식에 함께 웨딩 마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카페가 이쁘고 주변 경치도 좋으니까 우리가 웨딩 포토 촬영을 할 때 함께 찍어도 우리 결혼식에 방해되진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도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우리를 아예 안 볼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온전히 우리들만의 결혼식이기를 바랬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쩌겠어.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게. 저도 사실 그러기도 싫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와 이런 일로 계속해서 실랑이를 할 수 없는 처지라서 그 정도로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꿈 같은 결혼식에 이런 변수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군요. 미자가 니들 결혼식 때 입을 웨딩 드레스를 골라야 하는데 네가 아는 곳이 있냐? 아니요. 저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웨딩 드레스를 대여받지 않고 친구들이 선물로 맞춰주기로 해서요. 그래? 아 맞다 그랬지. 알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어요. 내 결혼식인데 마치 딸내미 결혼을 시키는 친정엄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진 촬영만 한다더니 무슨 웨딩드레스를 고른다고 설레발일까? 그래도 사진 촬영을 하려면 웨딩드레스를 고르긴 골라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비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올케 언니, 저 웨딩샵에 갈 건데요.
엄마는 구식이라서 아무래도 언니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몇 개를 골라놨는데요. 언니가 와서 봐주실래요? 아,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 샵이 어딘지 톡으로 보내줘요. 라고 하고 웨딩샵에서 예비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꽤나 비싸고 고급스러운 샵이었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나도 이런 곳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 사진 촬영만 할 건데 이렇게 비싼 곳에서 웨딩드레스를 대여를 받는다고? 조금 이상했지만 취향도 다르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웨딩드레스를 입어 보이며 내게 어떤 것을 골랐으면 좋을지 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그 웨딩드레스라서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예비 신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이뻐 보이는 것으로 골라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골라준 웨딩드레스를 예비 신우에게 맞게 피팅을 한다며 수선실로 들어갔을 때에 아까부터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며 도움을 줬던 직원 아가씨가 잠깐 내게 할 말이 있다며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같은 날 결혼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같은 날요? 그건 아닌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제도 저분이랑 예비 신부님의 어머니로 되어 보이는 분이 오셔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같은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신부님 모르게 한다고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하객들이 다 차면 올케 언니와 오빠가 웨딩 마치를 하기 전에 빨리 바로 웨딩 마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전문 결혼 사회를 볼 사람을 섭외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걸 다 들었다고요.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요. 한 결혼식장에 주인공이 2명이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러주는 거니까 제가 일러줬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당연하죠. 고마워요. 순간 사지가 다 떨리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 같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나와 충식 씨를 패스시키고 잘 차려진 밥상에 수저 젓가락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꿈 같은 결혼식을 아예 망칠 작정이라니 절대로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우에게 내색은 하지 않은 채 충식 씨에게 알렸습니다. 충식 씨도 경악을 했어요. 설마 그러겠어? 데뷔는 해야지. 아니면 결혼식은 취소야. 이제 얼마 안 남은 결혼식은 취소는 안 돼. 내가 말해볼까? 그건 안 돼. 지금까지 속여왔는데 분명히 발뺌을 할걸. 그래서 남친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 일을 잘 넘기고 결혼식을 무사히 잘 치를까 연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결혼식 장소했던 그 카페로 일찌감치 달려왔습니다. 나와 예비 신랑인 충식 씨가 있어서 준비한 이쁜 결혼식장으로 꾸며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그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카페가 영업 중이었어요. 황당한 나머지 그 카페 직원에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리기로 해서 여기를 통째로 빌렸다고 했는데 왜 영업 중이에요? 아, 그래요? 듣지는 못했는데 결혼식 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아직 2시간이 남아있긴 한데요. 아, 그럼 시간이 아직 남아서 그런가 봐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시겠어요? 아직 하루를 통째로 빌렸다고 하던데. 보통 오후에 야외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오후만 빌리셨을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오시면 여쭤볼게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무작정 기다리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신부인 며느리와 친구들이 카페에서 제공한 숙소에 미리 와서 있는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먼저 웨딩 마치를 올리려던 계획이라서
신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온 걸 모르게 해야 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더군요. 급기야 신우의 결혼식을 진행을 할 사회자도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카페를 보자마자 황당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고, 맞아요. 내가 알아볼게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은 신랑에게 그랬어요. 왜 아직도 안 오냐? 아무도 없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하객들도 다 오셨고 엄마만 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하고 아직까지 안 오세요? 뭐? 내가 2시간 전부터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네? 아 참, 엄마, 혹시 내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뭘 말이냐? 아, 그랬구나. 엄마, 거기 누구랑 가셨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정신이 없어서요. 처음에 예약했던 그 카페로 가신 거예요? 뭔 소리야? 여기 산다고 했잖아. 엄마, 우리 결혼식장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하객이 많아서요. 거기 사장님이 또 하나 큰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쪽으로 얼른 오세요. 제가 톡으로 보낼 테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바쁘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신우이가 신부 화장 풀 메이크업에 비싼 웨딩드레스를 차려 입은 채로 왔는데 야외 결혼식장이 바뀌었다니 기절 초풍할 노릇이 아니고 뭐겠어요. 역시나 풀 메이크업에 신랑 예복을 입은 신우이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결혼식 주인공 몰래 먼저 웨딩마치를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신우이가 내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친구들과 하객들과 사진을 찍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아가씨, 왜요? 주변엔 하객들 목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신우이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언니, 거기 어디야? 어디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왜 나랑 엄마 말 쏙 빼고 예식장을 바꿨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속이다니. 아직 여기 안 왔어요? 빨리 와요. 지금 곧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식장이 바뀐 걸 다 아는데 왜 아가씨만 몰라요? 지금 곧 신부 입장을 하니까 그만 끊을게요. 신우이는 나와 통화를 한 이후에 열불이 나서 전화기에 괜히 화풀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애꿎은 전화기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서 박살이 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화에 못 이겨 열불을 내다니 웃긴 짬뽕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남편이 보내준 주소로 바뀐 예식장에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뒤늦게 도착을 했지만 이미 결혼식은 한창 무르익을 대로 익은 상태였습니다. 축가를 하느라 아무도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왔는지 어쨌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럴 줄 미리 알고 양어머님들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 켜기는 생략을 해버렸었죠. 나보다 먼저 결혼식 웨딩마치를 하려던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계획은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축가 릴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친구들의 결혼 축하 코너도 릴레이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신우이가 웨딩 마치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섭외한 사진 기사를 통해 결혼 사진만 겨우 찍었습니다. 원래 타협한 대로 말입니다. 신우이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저와 남편이 카페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식장을 급히 바꾸느라 애를 먹었었죠. 어찌되었든 내가 꿈꾸었던 결혼식의 대부분은 이룬 셈이었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결혼식이 한참 진행이 될 동안에 한쪽 귀퉁이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 신우이 커플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 경우를 거울 삼아서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는 내 의견을 남편이 존중해줬습니다. 결혼식 가족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신우이가 함께 찍으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는 빠져요. 신부를 위해서 다들 휘옷도 안 입는 게 예의인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으려고 해요?
그러자 사진기사가 맞다면 나오라고 손짓을 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머뭇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그런 후에 내가 가족 사진을 다 찍은 후에 신이가 가족 사진을 찍는다길래 제가 빠졌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이죠.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고요. 내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를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것도 볼썽사나운데 가족 사진까지? 신이의 가족 사진은 시어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바빠서 거기에 빠졌거든요. 아무도 신이 웨딩 촬영에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식에 무슨 웨딩드레스 촬영이냐며 다들 손가락질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경우가 없는 신이와 시어머니였어요. 앞으로 만만치 않은 며느리를 만나서 마음고생 꽤나 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